잠깐만요. 자, 우리 여기 대부분 대진고 분들인가? 맞나? 다 대진고? 다는 아니고 여기 안국고 몇 마리 있었던 것 같은데? 맞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오며가면서 몇 번 봤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일단 OT를 좀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좀 띄우고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어제도 OT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제 해보니까 한 4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앞 시간에 이제 OT를 좀 하고 이제 오늘 해야 될 게 이제 OT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독해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독해 수업의 좀 목표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1.0 브랜치 교재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 교재가 끝날 때쯤에는 우리가 어떤 영역이 좀 완성되어 있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으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거에 대해서 진도를 좀 나갈 겁니다. 알겠죠? 오늘은 아마 한두 지문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시간상. 자, 일단 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 전원이 다 저를 이 교실에서 보는 건 처음이고 특히 우리 대진고분들은 이제 저기 이관에서 선웅쌤과 이제 수업을 했다 보니까 아예 이제 본 적이 없었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학원에서 부원장을 맡고 있는 이제 뭐 루이쌤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제가 가장 오래 근무했어요. 우리 학원에서. 지금 얼마나 됐지? 만 5년 됐거든요. 저희 학원에서만 근무한 지. 제가 이제 그 고등부에서 이제 맡고 있는 포지션은 뭐냐면요. 사실상 입시 상담이에요. 입시. 이쪽을 맡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랄까 좀 어떤 정서적인 위로를 받고 싶을 때는 보통 이제 뭐 선웅쌤이나 저기 카모쌤이나 정아쌤이나 뭐 이제 뭐 이런 이제 뭐 시우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가서 이제 좀 정서적인 위로를 요청한다면 저한테 정서적인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랑 뭐 예를 들어 한 3년 막 이렇게 수업했거나 오랫동안 봐온 친구들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잘 없고 이제 보통은 좀 뭐랄까 좀 현실적인 거를 요구할 때 이럴 때 이제 좀 저한테 이제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일단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우선 저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 선웅쌤이나 정아쌤처럼 이렇게 막 따뜻하게 말해주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돌이켜보더라고. 근데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그냥 딱 하나예요. 그냥 제 생각에는 결국에 여러분이 좋은 성과를 받아서 대학을 잘 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제 머릿속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막 이렇게 지내다가 그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무서워서 학원을 그만둔 막 이런 학생들도 이제 몇몇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좋아요. 뭘 해도 좋고 뭐 이제 뭐 뒤에서 욕을 해도 좋고 뭘 해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딱 하나만 저는 지켜지면 돼요. 어떤 거냐면 그냥 여러분이 좋은 성과 받아서 좋은 대학 가면 돼요. 그거 말고는 전혀 바라는 게 없어요. 전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좋은 입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완전히 차단을 할 겁니다. 저는 실리적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걸 얻는 것 이거를 좀 성취시켜주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들이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저한테 와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쌤, 제가 1학년 이제 1년 동안 이 정도 성적 받았어요. 제가 만약에 이 성적이 유지된다면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어요? 이런 거. 아니면 쌤, 제가 경희대를 가고 싶은데 경희대 가려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돼요? 쌤, 생기부를 어떻게 채워야 돼요? 쌤, 2학년 때 선택 과목 뭐 하는 게 좋아요? 등등등. 쌤, 제가 자율활동에서 이 글자 수가 초과됐대요. 활동을 빼야 되는데 뭘 빼야 돼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렇죠? 구체적이고. 막 저한테 와서 쌤, 저 요새 너무 힘들어요. 이러는 건 없어요. 이러는 친구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비슷한 얘기를 예전에 한 친구가 한 적이 있어요. 좀 오래전인데 저동고 다니는 친구였어요. 여학생이 예비 고3인 친구야. 예비 고3인 친구가 와갖고 나한테 이러더라고. 이제 성적이 잘 안 좋았거든. 그래서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쌤, 저 고3 때 진짜 열심히 하면 저 대학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 그 대진 여러분들, 선웅쌤이 만약 그런 얘기 들었으면 선웅쌤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쌤, 저 진짜 고3 때 열심히 하면 저 대학 갈 수 있겠죠? 선웅쌤이라면 그래, 야, 할 수 있어, 열심히 해봐, 파이팅! 뭐 약간 이런 느낌? 정화쌤도 좀 비슷한 느낌으로 아마 말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애가 되게 시무룩해서 왔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말했냐, 저는 다시 한번, 쌤, 제가 고3 때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 갈 수 있겠죠? 그 친구 이름이 유진이었거든요. 내가 뭐라고 했냐, 유진아, 열심히 하는 학생은 그런 걸 안 물어봐, 열심히 하고 나서만 해.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대충 이제 감이 잡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실리와 좀 현실, 좀 이런 거를 이제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는 도움을 줄 거예요. 여러분께서 정서적인 위로를 받고 싶다면 저기 이관의 선생님한테 가거나 정화쌤한테 가시면 돼요. 저한테는 현실적인 거를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이렇게 뭐 거부감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학원에 와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걸로 저한테 요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는 제가 이제 뭔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모든 최대 한도 내에서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요 내용을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제가 총 4가지 사항을 작성해뒀는데요. 이 4가지 사항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순서대로 작성을 한 겁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자 1번은요, 여러분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자, 사실 솔직히 말하면 강의력으로 따지면요, 그냥 메가스터디나 저기 인강 듣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강의 훨씬 잘하겠죠. 우리 학원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단순히 강의력을 바라고 학원에 다니는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수업을 잘하냐 못하냐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다가 보면은요, 나는 똑같이 수업을 하지만 누구는 잘 받아들이고 누구는 잘 못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다 똑같이 받아들인다면 성적이 다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이 각자 내신 대비 담당 선생님들께 똑같은 수업을 들었지만 성적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뭔가 해결이 안 된 영역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거는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해결을 하고.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게 조금 그럴 수도 있어. 좀 괜히 막 눈치 보이고 막 그럴 수 있어. 이해해요. 그런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 수업 끝나고 뭐 이렇게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뭐 아니면은 뭐 카톡이나 문자 보내서 해도 돼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각종 요청 사항들. 이제 뭐 수업 방식이 될 수도 있고, 테스트가 될 수도 있고, 숙제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일단 저는 열려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든 요청해도 됩니다. 요청하고 싶은 거. 단 요청을 해도 된다고 했지 다 들어준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숙제를 한 10페이지 내줬는데 쌤, 숙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페이지로 하시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의 요청을 듣고 제가 타당성과 합리성을 따져볼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또는 아니야, 개소리 하지 마. 뭐 제가 뭐라고 하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합리성을 따져서 이제 좀 어쨌든 요청 사항에 대해서 들어줄 거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 또는 내가 좀 더 잘하고 싶어. 내가 공부 방법이나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어. 그러시면요,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이 부분은 제가 진짜 잘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제 저도 어쨌든간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이제 그 졸업해서도,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도 사실 좀 제가 이제 인생이 평범하진 않아요. 이거 얘기하려면 날밤 새야 되는데 생략할게요. 어쨌든 이제 많이 공부를 했어요. 저도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공부라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진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답답한 게 뭐냐면요, 공부 자체가 힘들고 귀찮은 것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힘든 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게 맞나? 이런 불확실이 들고요. 그리고 내가 해봤자 될까? 라는 그런 의심, 회의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요,
언제든 얘기하세요. 저한테. 언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써놨지만요. 본인들이 뭔가 부족하거나 실력이 없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실력이 부족한 건요.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완전무결하게 실력이 좋다면 학원은 뭐하러 다녀요? 다닐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제 실력이 부족한 건 잘못이 아니지만 내가 부족한 걸 알고도 안 해. 이건 잘못이에요. 이거는 잘못입니다. 인지하고 있는데도 안 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 이거예요. 여기서 더불어서 제가 한마디 더 하자면요. 여러분은 이제 예비 고2고요. 여러분 각자 이제 선택 과목을 했겠죠? 뭐 국어에서 엄매를 하든 파작을 하든 둘 중에 하나를 골랐을 거고, 그리고 각각 이제 대부분 바탐 사탐을 한 2과목씩 적절히 섞어서 아마 선택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과목 수가 훨씬 많이 늘어났죠. 1학년 때에 비해서. 과목 수가 늘어났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수행평가가 오직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입시 얘기를 살짝 섞어서 말하자면요. 여러분 그 학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2학년입니다. 2학년. 3학년도 아니고요. 1학년도 아니에요. 2학년이 핵심이에요. 2학년. 2학년이 학종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2학년 때 성적과 2학년 생기부를 조지잖아요. 학종으로 못 가요. 그냥. 못 가요. 진짜 못 갑니다. 제가 3학년 때 좀 잘하면 갈 수 있겠죠? 아니 못 가요. 학종으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원하는 대학 중에서 저기 지방에 있는 지잡대 가도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니네가 원하는 대학은 어디예요? 죄다 인서울에 있는 저명한 대학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낮아봤자 국민대, 숭실대, 북숭세단 라인 아니면은 뭐 아주대, 광운대 아무리 낮아도 여기는 가고 싶어하는 게 사람 마음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말하는 기준이 그거예요. 2학년 때 그 생기부랑 성적 조지면요. 방금 말한 그 어느 대학도 못 가요. 현실이에요. 현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 학교 활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수행평가도 되게 많고요. 활동도 되게 빡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2학년 때는요. 1학년 때에 비해서 훨씬 힘듭니다. 오히려 3학년 때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더 생겨요. 3학년은 고3이라는 그 중압감 때문에 힘든 거지 그 스케줄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고2는 진짜 스케줄 때문에 힘든 시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예를 들어서 영어가 부족해. 영어가 좀 부족한데 나의 이 기본기를 좀 늘려야겠다. 내가 특히 어휘가 부족해. 내가 이 어휘력을 늘리기 위해서 하루에 50단어씩 따로 공부해야겠다. 학원에서 내주는 거 말고 따로 공부해야겠다. 이런다고 한번 쳐볼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3월 말쯤이야. 다음날 수행평가가 5개가 있어요. 그럼 너네 수행평가 5개 다 끝내고 나니까 새벽 3시 됐어. 그럼 새벽 3시에 이제 오늘 못했던 단어 50개 외우기 해야지. 이걸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내가 봤을 때는 아무도 없어요. 절대 없어요. 야 수행평가 하느라 힘들고 피곤해 뒤지겠는데 새벽에 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추가 공부해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냐고요. 전교 1등도 이렇게는 안 할 거라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하는 거의 요점은 뭐냐면요. 학기 중이 되면 바쁘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기본기를 늘릴 만한 시간이 없어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기간 있죠. 2달. 이 2달이 여러분의 그런 기본 베이스를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2학년 전체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한테 매번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적이라는 거는요. 바로 나오지 않아요.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번 겨울방학 기간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 정말 열심히 했고 너네가 1학기 중간고사 때 정말 열심히 했어. 그럼 작년보다 성적이 잘 나와야겠죠 원래는요. 근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왜냐면 고작해야 3, 4개월밖에 안 되거든. 3, 4개월 만에 결과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최소 얼마 걸리냐면요. 최소 6개월 걸려요. 최소 6개월 걸립니다. 지금 12월 말이니까 사실상 1월이라 쳐볼게요. 그럼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너네가 정말 열심히 하면요. 그러면은 7월 달에 보는 1학기 기말고사 있죠. 이때 조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지가 되면은 이제 2학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1학기 중간고사 때는요. 조금 미안한 말인데 아마 여러분이 최근에 본 시험과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잘 나올 수 있어요. 잘 나올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는요. 이것도 참 미안한 말인데 운이 좋아서 그래요. 운이 좋아서입니다. 여러분 결과는요. 특히 학습이라는 결과는요. 학습도 똑같고요. 운동도 똑같습니다. 단기간에 결과가 안 나와요. 장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세요. 너네가 3개월 동안 영어만 공부했어. 나는 3개월 동안 영어 하나도 공부 안 했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둘이 똑같이 시험 보러 간다고 쳐보세요. 누가 시험 더 잘 볼까요? 전 제가 더 잘 볼 자신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난 그동안 해온 게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그 수십 년의 기간을 3개월 만에 잡으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학습 결과는요. 단기간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우리 예비고이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동기부여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각 선생님들께 이제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PPT를 만들어서 전달했거든요. 혹시 그거 들으셨나요? 지난주에? 못 들으셨어요? 저기 우리 대진모들은요? 못 들었어요? PPT 그거 못 봤어요? 그 이제 막 선배들 이야기 나오고 이런 거 혹시 못 봤어요? 아 그래요? 안 하셨나 보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좀 사례를 이제 짧게만 얘기하자면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장 최근 사례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중역고를 주로 이제 내신 대비를 했으니까 이 김땡땡이라는 한 친구가 있고요. 신땡땡이라는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이제 고1 초창기부터 제가 내신 대비를 2년 동안 했는데요. 이 친구가 전교 1등이에요. 전교 1등. 영어만 따졌을 때, 영어만. 이 친구가 60점대였어요. 60점대. 자, 쭉 지났는데 둘의 차이점은 어땠냐면요. 얘는 초반에 학습 기복이 좀 심했어요. 할 때는 열심히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막 이랬고요. 이 친구는요. 그냥 좀 속된 말로 뭐랄까 머리빨?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좋은 친구예요. 똑똑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머리빨로 좀 이렇게 좀 좋은 성과를 받은 이런 친구였어요. 성실하진 않았어요. 이 친구가 2학년 올라가는 지금 시점 있죠? 지금 시점에 학원을 그만뒀었습니다. 그때 그만두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뭐였냐? 쌤, 저 영어는 좀 혼자 해보고 제가 국어가 좀 약하니까 국어 위주로 공부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매년 이런 친구들이 있어. 매년 있어.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네가 영어를 혼자 공부한다고? 너 안 될걸? 안 돼. 안 돼. 왜냐면 사람은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안 하게 돼 있어. 안 하게 돼 있어. 그 정도로 자기주도성이 좋은 친구들은 애초에 인강으로 공부를 하지 학원을 안 다닌다. 너 분명히 영어 공부 안 하게 되고 국어도 흐지부지 하다가 둘 다 성적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안 먹히죠. 왜? 내가 전교 1등인데 내가 성적이 떨어지겠어?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친구는 내 말을 안 듣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2월 말에 이제 학원을 재등원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내가 물어봤죠. 야, 영어 어떻게 공부했어? 쌤,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야. 왜? 저 한 이틀 하고 책 아예 한 번도 안 봤어요. 진짜 2달 동안 저 영어 한 번도 안 봤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 알았다. 이렇게 했지. 근데 아까도 말했죠. 결과는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했죠. 1학기 때 2등급 나왔어요. 나쁘지 않죠? 어쨌든 전교 1등이었던 거에 비하면 좀 아쉽지만 어쨌든 2등급이 뭐 나쁜 건 아니니까 2등급 나왔어요. 자, 최근 시험 기준으로 할게요. 이 친구가 2학기 중간고사하고 이제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왜? 이 친구 생각에는 어떻겠어요? 잘 나오네? 이때 내가 영어 공부를 그렇게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2등급 나오네?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가장 최근 이제 시험 결과를 물어봤어요. 이 친구가 76점 받았습니다. 이 친구 몇 점이었나? 88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엄청나게 좌절하고 갔습니다. 이 친구가 좀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막 내가 얘는 당연히 이기지 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이미지였어 얘가. 근데 얘가 시험을 잘 봐버렸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요 시기죠. 지금 요 시기. 이 이제 예비 고2 겨울방학 시기. 요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이제 물론 중간중간에 좀 흔들리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꾸준히 열심히 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2학년 1학기 때 바로 결과가 드러나진 않았어요. 전년도보다는 올랐어. 근데 바로 눈에 띄는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2학기가 되면서부터 좀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2등급까지 찍었죠. 그때 4, 5등급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1학년 때 성적만으로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입시에서 중요한 시기는 2학년이에요. 2학년. 여러분께서 2학년 학기 중에 바쁘고 그러면 그나마 덜 바쁘고 학습적 여유가 있는 이 겨울방학 때 어떻게 하느냐가 이 2학년 전체를 결정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우리 예비고이한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를 저는 너무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학습에 뭔가 좀 방해가 될 만한 요소는 아까도 말했죠? 저는 차단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제가
뭐 여러분이 이제 저기 선우쌤이나 정아쌤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막 무슨 사이코같이 막 이러진 않아요.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진 않지만 어쨌든 어떻게 하면 너네가 진짜 1점이라도 올릴 수 있을까? 좀 실력을 올릴 수 있을까? 그냥 저는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조금 빠르게 갈게요, 이제. 자, 두 번째는요. 기본을 잘 지키자라는 겁니다. 뭐 사실 뭐 지각, 결석, 뭐 기타 등등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 써놓은 게 지각이에요. 제가 말하는 지각의 기준은요. 저기 여러분이 학원 오면 그 키오스크에서 여러분 이제 출결을 찍잖아요. 그 출결을 찍으면 이 데이터가 컴퓨터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언제 등원했나. 여러분의 등원 시간은 저 키오스크 입력 시간이 기준이에요.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7시 반까지 등원인데 여기 뭐야 엘리베이터 1층에 7시 반에 왔어. 찍으니까 7시 32분이야. 지각이에요. 또는 내가 7시 25분에 왔는데 까먹고 이걸 안 찍었어. 10분 뒤에 찍었어. 35분에. 지각이에요. 저는 찍은 걸 무조건 기준으로 할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 결석인데요. 대부분 학생들이 결석을 하는 이유에 투탑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행평가. 두 번째, 변결입니다. 지금 시즌은 수행평가는 뭐 사실상 없겠죠. 오히려 가족여행이나 뭐 이런 사유가 많겠죠. 그러면 뭐 가족여행 이런 거는 이해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변결은요, 뭐랄까, 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아파서 힘들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막 그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막 머리 조금 아프다고, 조금 아프다고 이렇게 해갖고 엄살 부리면서 안 오는 친구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기본적으로 의심이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현실적인 사람이라 했잖아요. 저는 제 눈에 안 보이면 저는 안 믿어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그 주역고 학생들 내신 대비할 때 그 친구들 변결한다고 할 때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진단서 보내라 했어요. 진단서 못 보내면은 약봉투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성분표랑 날짜 보이게. 우리 와이프가 화학 전공했거든요. 성분표 보면은 뭐 때문에 아픈지도 알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만 5년을 근무하면서 내가 우리 학원에서 아파서 결근한 게 몇 번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제가 강사를 14년 했는데 14년 동안 강사 생활하면서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아파서 빠진 적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지난 5년 동안 우리 학원 다니면서 한 번도 안 아팠을까요? 말이 안 되죠. 사람이 어떻게 안 아파요? 아플 때가 있잖아. 참고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한테 그 정도까지 요구하진 않아요. 그 정도까지 요구하진 않지만 어쨌든 결석하면 본인이 손해거든요. 그냥 결석 한 번 할 때마다 5점씩 깎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성적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되도록이면은 결석은 하지 말자고요. 내가 막 이렇게 파헤치진 않을 거예요. 미리 말하자면. 막 어디가 아픈데 뭐 진단서 보내 막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을게. 너네한테 막 그렇게 집요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고2잖아요. 이제는 본인들이 신경 써야 할 시기예요. 본인들의 성적이나 실력에 대해서요. 그래서 잘 이거를 인지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숙제에 대한 건데요. 자, 지각이나 결석은 예외적인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내가 가끔 멀리 사는데 예를 들어 뭐 버스를 늦게 타서 늦는다거나 뭐 이럴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연락만 주면 돼요. 제가 됐든 뭐 저기 데스크가 됐든 연락만 주면 돼. 그러면 문제가 없어. 근데 숙제는 아니에요. 숙제는 예외가 없습니다. 쌤, 제가 할머니 댁 가서 숙제를 못했는데 미리 했어야지. 아니 갖고 가서 하든가. 예외가 없어요. 쌤, 제가 아파서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 아픔이 정말 너무나 심하게 아픈 거라면 이해할게요. 근데 숙제는 저는 사실은 예외가 없습니다. 어차피 숙제 공지 다 해주잖아요. 단톡방에다가.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잘 해오시면 돼요. 본인이 결석했어도 해오셔야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결석했으면 듣기 같은 경우도 2회분 해와야겠죠. 기본이에요. 기본.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태도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가 예의를 중점적으로 썼는데요. 사실은 그냥 태도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뭐 여기 AT쌤이든 실장님이든 저도 막 떠받들어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무관에 이제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 선은 우리가 잘 지켜야겠죠. 믿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되게 즐겁고 밝게 수업하는 걸 좋아해요. 좋아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직은 첫 만남이라 조금 이제 어색해서 지금은 되게 이렇게 고요할 수도 있지만 친해지면은 막 이렇게 좀 한도가 넘게끔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요소들은 전부 다 우리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여러분 자리는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주세요. 뭐 별거 없어요. 지우개 쓴 거 그냥 한번 털고요. 일어날 때 의자만 넣어주세요. 줄 맞출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의자만 넣어주세요. 알겠죠? 이 정도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의외로 조는 거에 대해서 좀 관대한 편이거든요. 왜냐면 그냥 인간적으로 이해해요. 나도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졸려요. 이해합니다. 근데 다만 결석과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니까 본인 손해잖아요. 본인 손해. 맨날 우리 졸면은 어때요? 원래는 막 관계, 대명사 이렇게 또박또박 필기해야 되는데 졸면서 필기하면 막 이런다고. 막 이래. 나중에 보면 뭐라 쓴 거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런 경우는 누군가 한 번씩은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 손해예요. 본인 손해. 그러니까 졸리면요. 우리 저기 이제 뒤편에 자리도 넓으니까요. 그냥 나가서 서서 들으셔도 돼요. 그거 갖다 뭘 안 합니다. 괜찮으니까 그냥 손만 들고 쌤 저 뒤에서 나가서 들어도 되나요? 하고 그러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그 이제 휴대폰 사용 관련된 겁니다. 저기 여기다가 써놓은 거는 예외 없이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예외가 있고요. 세 가지 정도로 예외를 줄게요. 첫 번째, 집에서 급한 연락이 왔을 때. 그런 경우에는요. 이제 여기 그 화장실 앞에 있잖아요. 복도 여기에서 전화를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은 괜찮아요. 쓰셔도 됩니다. 그거보다 뭘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그 각 교실을 담당하는 사람들. 우리 교실에서는 저겠죠. 자습실에서는 AT 선생님이겠죠. 그래서 이 각 교실의 담당자의 허가하에 그때 가능합니다. 대부분 뭐 이런 거예요. 뭐 이제 뭐 단어 찾아보거나 뭐 이런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간단하진 않았나?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좀 이렇게 해봤는데 혹시 질문사항 있습니까? 여기에서 없으세요? 없으면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아까 전에 제가 다 배부를 해드렸던 그 독후감 교재 있죠? 그거를 좀 펴주시겠어요? 잠시만요. 일단 저는 이제 강의용 그 이제 이거를 따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일단 요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잠깐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더 낫냐? 뒤에 앉은 사람들? 이렇게 할 거고요. 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두 가지를 좀 먼저 할 겁니다. 이제 첫 번째는요. 오늘 그 앞 시간에 그 대리 테스트 보셨죠? 그래서 그 대리 테스트 일단 검사를 좀 할 거예요. 오늘은 첫날이라서 피드백은 안 할 겁니다. 원래는 피드백을 하는데 오늘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스프링노트에 혹시 안 붙이신 분이 있다면 풀 다 있으니까 스프링노트에 잘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한 가지 여러분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그 저기 뭐야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근데 니네 다 처음 하잖아 나랑 수업을 아무도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름이 익히는 게 늦어도 좀 양해해줘. 미안해. 그거 내가 한번 노력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름도 익힐 겸 이제 여러분 이제 얼굴 보면서 이제 그 데일리 테스트 한 거 이름 보면서 이렇게 나도 익히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데일리 테스트지에다가 이름 잘 써주세요. 아직 안 붙이신 분들 잘 붙여주시고. 어쨌든간 이 데일리 테스트 검사하고 그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 독해 이 이제 1.0 브랜치 교재를 통해서 우리 학습 목표 요거를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도 나갈게요. 알았죠? 자, 그러면은 한번 확인 좀 해보자. 확인 좀. 자, 이쪽부터 가볼까? 오,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할만했나 보네? 근데 어법이 조금 어려서 그러구나. 오케이. 잘했어요. 네네네.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어요. 그 구문 분석 한 것만 간단하게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보자.
문제는 잘 풀어요. 공부는 잘했다. 잘하네요, 여러분들. 내가 예상한 것보다 잘하네. 오케이. 어려운데. 나 C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다 저게 틀렸구나. 너는 왜 자스가 없고 왜 낮장이야? 안 가져왔어? 쇼핑 노트. 잘 봤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하시네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검사했을 때 이제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뭐랄까 좀 전체적인 거는 좀 잘하는데 세밀한 게 약하다. 좀 이렇게 보이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뭔가 세부적인 걸 요구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어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이제 구문독해라든가 아니면 뭐 지칭 추론이라든가 일치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런 게 다 이제 꼼꼼함을 요구하는 문제들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좀 틀린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독후감 1.0 브랜치 교재의 구성을 좀 먼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 녀석에 대한 학습 목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러분 교재 버전으로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문당 2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페이지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일단 대표 유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 문제가 나와 있죠. 왜요? 4번부터 4번부터 나와 있어요? 지문이 너네가 4번부터라고 그때 진도표에 나와 있어갖고 4번부터 볼게요.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라 전에 진도표 보고 만든 거라서 4번부터 하죠 뭐. 어쨌든 다시 그래서 이제 어쨌든 대표 유형 문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이런 식으로 이제 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그냥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푸는 것도 있지만 사실 얘가 핵심은 아니에요. 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 브랜치 교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제목에 보면은 추론력 기초라고 되어 있거든요. 추론력 기초. 그래서 결국 이 첫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구조 독해를 학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 독해.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이거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핵심 어휘랑 그리고 구문 독해가 나와 있습니다. 구문 독해는 조금 어려운 구문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헷갈릴 만한 구문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내용이 길게 나와 있거나 이런 것들 위주로만 딱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구문 독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교재의 목표는 이 두 가지입니다. 구조 독해와 구문 독해예요. 구조 독해와 구문 독해. 다시 한번 구조 독해라는 거는요. 우리가 글이라는 걸 읽을 때는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읽는 게.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은 대충 해석이 되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뭔 말인가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전체적인 내용을 아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아니면 논리 있게 파악을 한 게 아니라 왠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해갖고 이렇게 감각으로 문제를 푸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배제하고자 이 교재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의 목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를 풀 때는요. 근거를 가지고 풀자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왜 얘가 하필이면 정답이냐, 왜 하필이면 얘가 주제냐,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한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구조에 대해서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구문독해. 방금 전에 이 구문독해 테스트를 봤을 때 대부분이 지금 잘 하지는 못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뭐 부사, 수식어 어쩌고 표시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표시를 했을 때 이 표시 자체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표시한 걸 바탕으로 이거에 알맞게끔, 구문에 각각 알맞게끔 우리가 이에 맞춰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어떤 전치사가 나와 있고 명사가 나와 있고 ing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보통 구문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은 어떻게만 보냐면 아, 얘가 이 명사를 꾸며주는구나, 이렇게 봐요.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바로 이 동명사가 되는 거고, 앞에 나와 있는 명사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얘를 꾸며줄 때랑 얘가 의미상 주어일 때랑은 해석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ing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뭐뭐 하고 있는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만약 의미상 주어라면 얘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즉 똑같이 생긴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구문 구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게 될 정답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과 그 정확하게 해석을 한 걸 토대로 해서,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동안 수많은 고등부 수업을 해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요, 구조 독해는 내가 이렇게 딱 요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얘는 사실 첨삭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얘 같은 경우는요. 왜냐면 개별마다 뭐가 헷갈리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요, 내가 지금 우리 당장 오늘은 지금 총 9분이 계시지만 신규생이 계속 들어와서 인원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명당 내가 5분씩만 써도요 45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문독해 실력을 본인이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별도의 추가로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질문을 저한테 자주 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나서서 이렇게 도와드릴 수는 있겠죠. 데일리 테스트 검사하거나 이럴 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1시간 반이라는 수업 시간에서 45분을 내가 첨삭을 하면은 사실상 이에 대한 설명은 거의 못 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효율성을 챙기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요거를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되 여러분께서 직접 저에게 이거를 챙겨가야 된다 라는 마인드로 학습에 임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구성을 본 김에 좀 이제 숙제나 이런 거를 어떻게 나갈 거냐,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원래 제가 이제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오늘은 첫날이라서 제가 일부러 프린트를 안 했습니다. 자, 숙제는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교재 내에 있는 것과 교재 외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교재 외에 있는 거는 제가 일부러 오늘은 안 뽑았어요. 오늘은 요 정도만 여러분이 숙제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가 계속해서 나가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자, 일단 교재 내에 있는 거는요, 예습으로 해야 되는 숙제가 있고 복습으로 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습으로 하는 숙제는 앞 내용이고요, 복습으로 하는 거는 뒷 내용이에요. 됐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지문에 대해서 여기가 앞 내용이고요, 여기가 뒷 내용이에요. 됐어? 그래서 구문 독해에 대한 거 있죠. 요거 구문 분석하고 해석하는 거. 요 부분은 복습. 즉 내가 진도를 나간 부분까지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페이지 제가 말해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예습은 이제 앞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진도 나갔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예를 들어 내가 여기 5번 지문, 여기 앞부분, 여기겠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제가 숙제를 주겠죠. 이해됐죠? 이렇게 할 거고, 교재 외의 숙제가 뭔지 알려줄게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교재 외의 숙제는